타세 수익버스 주말 앞둔 금요일 오후장, 이번 주에 탑승할 수 있는 막차 탑승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드라이버 김진호 기사와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한 주의 거의 마지막에 와 있는데 그만큼 수익버스들 점검 안 할 수가 없겠죠. 단골 승객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 태워주셨던 한중 NCS, 오늘 목표가 달성했죠? 맞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알테오젠이 조정이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섹터와 좀 성장 섹터의 하락이 좀 견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AI 거품론으로 숨고르기를 했던 이제 변압기 기업들, 뭐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도 좀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ESS 기업들도 좀 순차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서 한중 NCS, 특히 ESS에 들어가는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특히 삼성 SDI가 주 고객사인데, 삼성 SDI가 지금 정부에서 지금 강력하게 ESS 2차 수전이 시작이 된 상태고, 그리고 이번 달 안에 빠르면 삼성 SDI가 테슬라 이제 공급 계약 소식을 들려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관련해서 최대 수의 기업은 일단 한중 NCS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1차 목표가 52,300원은 가볍게 돌파를 해서 2차 목표가 57,0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 때도 45,000원으로 상향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 새롭게 제시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한중 NCS 탑승했던 날 다른 버스로는 뉴로메카를 태워주셨습니다. 액추에이터 관련 버스들 다들 잘 가고 있는데 뉴로메카도 계속 타도 될까요? 맞습니다. 이게 딱 일주일 된 것 같아요. 5거래일 됐고,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한중 NCS와 뉴로메카 이 두 종목을 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뉴로메카도 좀 안정적인 반등이 나와주다가 지금 이제 오후장 들어서 약간의 로봇 기업들의 차익 매물이 출현되는데 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결국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른 로봇 기업들 대비해서 아직까지 출발하지 못했고, 특히 이제 포스코 향 관련된 핵심 기업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스마트 팩토리 확산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 기업이 될 수 있고요. 협동 로봇 관련해서도 작년 기준에서 매출액 1등 기업이 결국 뉴로메카다. 거기에다가 자체적으로 액추에이터를 개발해서 내재화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다른 액추에이터 기업들 대비해서, 그리고 다른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기업들 중에서도, 그리고 다른 협동 로봇 기업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부분. 다만 향후에 또 이제 푸드테크 쪽에서 하나와 협력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포스코의 지분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스코의 2차 전지 철강뿐만 아니라 최근 조선업까지도 진출한 기업이 바로 뉴로메카이다 보니까 결국에 앞으로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33,500원 언저리까지 올랐지만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보고 있어서요. 2차 목표가 37,0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도 28,500원으로 상향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상방 많이 열려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뉴로메카도 계속해서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버스 점검은 마쳤고요. 오늘 탑승할 수 있는 버스들도 한번 만나봐야겠죠. 첫 번째로 노선 체크해보려고 하는데 초록버스였으면 좋겠어요. 네, 오랜만에 초록버스를 들고 오려고 했는데 네. 어쩔 수 없이 파랑버스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제 파랑버스, 시내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님이 좋아하시는 파란색 중형버스 노선이고요. 마을은 어디로 갈까요? 뭐 계속해서 저는 로봇 마을을 1인 1로봇을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어김없이 로봇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액추에이터 마을, 그리고 컨트롤러 감속기 마을이 있는데 오늘은 센서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변함없이 로봇 마을 공략해 주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액추에이터 관련 마을로 정말 많이 갔었는데 마을이 바뀌었네요, 센서로. 네, 맞습니다. 뭐 로봇 사실 이제 부품 기업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뭐 센서도 됐던 컨트롤러, 그리고 액추에이터, 감속기, 사실 모든 로봇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요 기업들이 결국에는 협동 로봇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스마트 팩토리 기업이 될 수 있어서 결국 로봇 마을은 계속 그 안에서 순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버스도 왠지 잘 갈 것 같은데요. 어떤 버스인지 공개를 해주시죠. 네, 산업용 로봇의 가장 이제 선두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117730 T 로보틱스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수익버스에서도 여러 차례 탑승했었던 버스죠. 117730의 T 로보틱스 함께 탑승하도록 할게요. 자, 승객분들 이제 승강장에 모여주시면 되겠는데요. 로봇 버스인 만큼 기대감이 크신가 봐요. 맞습니다. 일단 뭐 특히나 T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년 3월 10일 날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
시점에서 지금 사실 모든 기업들이 앞다퉈서 지금 이제 자동화율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관련해서 뭐 최대 수혜로 부각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T-로보틱스가 아닌가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진공 로봇, 공정용 진공 로봇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이송 모듈, 그리고 웨이퍼 이송 모듈 장비뿐만 아니라요. 2차 전지,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용 물류 로봇, AGV, 그리고 AMR 로봇을 공급하고 있는 자체 기술력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래스, 웨이퍼 이송용 진공 로봇뿐만 아니라요. 스마트 팩토리 물류 로봇, T-로봇 시리즈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헬스 로봇 쪽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부분의 로봇 포트폴리오를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출 비중도 굉장히 높은데 거의 83% 이상의 비율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중국, 일본,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국가에 지금 T-로보틱스의 로봇이 공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AMR, 물류 이동 로봇 관련해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고 이미 SK와 여러 차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SK 향 로봇 기업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국내 로봇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도 MOU를 좀 체결하면서 T-로보틱스가 삼성 로보틱스와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삼성의 어떤 공장 자동화율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T-로보틱스의 AMR 로봇이 공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리기판 관련해서 사실 데이터 센터 확충에 꿈의 기판으로 불리는 유리기판에도 T-로보틱스가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게 8.6세대 OLED 진공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유리기판 이송 로봇을 개발을 완료했어요. 그래서 이미 시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 테스트 중인데 결국 유리기판이 본격적으로 상용화 된다고 했을 때 유리기판 이송 로봇을 지금 양산을 앞두고 있는 T-로보틱스가 최대 수혜 기업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SK도 결국에 AI 제조 혁신, 지능형 솔루션에 대해서 특명을 내린 상태고 그리고 삼성 또한 마찬가지로 2030년 반도체 무인화 공장, 100% 무인화 공장을 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삼성과 SK와 협력하고 있는 T-로보틱스야말로 결국 노란보트법 시행 전에 가장 강력한 수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왔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탑승할 수 있는 T-로보틱스 설명도 도와주셨는데요.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이겠죠. 목표가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미 먼저 로봇 손이나 액추에이터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고 가격적으로는 확실히 산업 로봇 기업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보니까 현재가 부근에서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9,45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2만 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16,000원 라인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와 손절 라인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 주가 19,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빠른 급등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이어서 두 번째 버스로는 노선을 어떻게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노선 정말 오랜만에 끌고 왔는 바로 마을버스, 네, 초록버스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객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초록색 소형 버스로 노선은 골라주셨고 마을은 어디죠? 결국 AI 인프라 관련된 투자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결국 이제 AI 인프라 관련된 수혜 마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관련해서 기판, 소켓 마을이 있고 MLCC 마을이 있는데 오늘은 슈퍼 커패시터 마을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정거장 안에서도 슈퍼 커패시터 마을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수익 내려면 어떤 버스를 타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비나텍이라는 비나이다 비나텍을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는데 비나텍의 후속주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126730 코칩이라는 기업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나텍의 후속주로 두 번째 버스를 또 금방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126730번 버스 함께 탑승하도록 할게요. 자, 승객분들 많이 타주실까요? 후속주라고 해서 그런가요? 정말 많이 타시네요. 네, 결국에 지금 사실 코칩이라든지 그리고 비나텍 같은 기업이 이제 슈퍼 커패시터 업체인데 비나텍 같은 경우는 중형 커패시터 관련해서 글로벌 1등이고 LS 머티리얼즈가 중대형 커패시터 관련해서 글로벌 1등 기업입니다. 소형은 사실 파나소닉인데요. 코치 또한 마찬가지로 소형 그리고 이제 초소형 커패시터를 공급하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칩은 또 안정적인 이제 캐시카우가 있는데 바로 MLCC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로부터 2002년도에 결국 슈퍼커패시터 사업을 포괄 인수를 하면서 삼성전기의 MLCC를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코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MLCC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칩이 삼성전기의 MLCC 판매량 또한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소형 또 이제 커패시티 관련해서 꾸준하게 매출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AI 서버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확충에 결국 MLCC와 그리고 커패시티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컵패시터 같은 경우는 거의 에너지를 잘 저장을 해서 순간적으로 고출력으로 에너지를 공급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업 발전이라든지 또 비상 발전의 가장 핵심으로 또 떠오르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어떤 수주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고, 특히 비나텍 같은 경우도 블룸 에너지를 비롯해서 북미 지역의 에너지 기업이 잇따라서 공급 계획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코칩의 어떤 수주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의 블랙 슈퍼 커패시터 공급 소식이 나왔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블랙웰에 공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원 공급 장치 기업인 델타 일렉트로닉스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델타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AI 서버 공급망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델타를 통해서 지금도 아마존이라든지 오라클 같은 기업에도 코칩에 커패시터가 좀 공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지금 이제 컵패시터 수요는 AI 데이터 센터 확충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고,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는 코칩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두 번째 기업 코칩 들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버스로 코칩 올라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칩 주가 차트 보면 수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어제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는데 지금 올라타도 괜찮은 걸까요? 네, 일단 뭐 큰 시세가 분출됐다가 이틀 동안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엔비디아의 어떤 이제 간접적으로 결국 이제 커패시터를 공급한다는 이슈가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일단은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18,500원을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 라인대를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8,500원, 손절 라인 14,3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수익버스 전부 다 굉장히 많은 승객분들 탑승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 내내 현대오토에버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액추에이터 기업들을 연이어서 3일 내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좀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봇주, 아직 출발하지 않은 로봇주들이 있어서 그 종목들도 소개해드리고요. 다음 주 증시 일정과 함께 오늘 알테오젠의 하락 이후 여러 가지 시장 전략과 그리고 흐름들 체크해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베이골드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김준호 기사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